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나이, 이 천간의 나이는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나이만큼의 행위를 하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나이 먹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린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많은 사람들은, 어리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또 나이가 또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먹어도 그 나이에 맞게끔 또 행동을 하면 그래 그래 그렇게 또 인정하죠. 그 나이가 이제 참 이 장년에서 노년으로 들어드는 나이에 저 세속의 나이로 꽤나 많이 먹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짊어지고 나온 하늘의 천간의 나이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어린 짓거리를 하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속에 대한 나이와 짊어지고 나온 천간의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를 말할 때에 하늘에서는 무조건 결정하고 땅에서는 모든 걸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쥐만을 얘기를 한다. 자축인묘할 때 쥐가 제일 먼저니까. 그럼 쥐라고 하는 동물을 볼 때에 쥐가 하나만 있겠어요? 네. 갑자. 네. 갑자의 쥐가 있죠. 갑자. 그 다음에 병자. 그 다음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5마리 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태어난 날에 갑자를 지니고 왔든지, 아니면 무자를 지니고 왔든지, 임자를 지니고 왔든지, 자가 있는 사람들은 요 5마리 중에 하나의 쥐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갑자의 쥐는 1살이거든요. 1살. 어린 쥐죠. 그리고 임자의 쥐는 9살 먹은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달라요. 병자의 쥐가 하는 행위와 무자의 쥐가 하는 행위와 형자의 쥐가 하는 행위는 각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경우에 나이가 어린 아이도 나이 먹은 짓거리를 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하는 행동이나 뭐 공부하는 거나 또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나이 먹은 사람들,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실상 나이는 먹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나이 어린 짓을 하는 어른들을 만나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에 의해서? 천간 나이에 의해서. 암수를 떠나서 암수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이에 따라서, 또 계절의 바뀜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것만큼의 나이 값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늘에서 결정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마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서 정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세상 밖에 내놓은 것 중에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5가지의 씨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5가지의 씨를 짊어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오종과라는 말을 쓰죠. 오종, 5가지 종자의 어떤 과일, 예, 과보, 행위 이런 걸 짊어지고 태어나는데, 우리들은 그 5종의 씨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또 너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다 똑같이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짊어지고 나오는데, 뭐 알고 살아가든 모르고 살아가든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가 요거 5가지를 짊어지고 나왔는데, 요것들의 작용이 나의 생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알고 간다면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저 고개를 언덕하면은, 지금 이쪽 올라가는 쪽에서 남양의 아지에서 올라가는 산길은 바람이 불지 않고 따뜻한 햇빛을 등에 햇빛을 받으면서 따뜻하게 올라가지만, 내가 저 고개를 넘어가서 다시 내려가는 길에 섰을 때는 분명히 북풍이 찬바람을 내가 안고 산을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가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또 남들 가니까 할 일 없이 장에 가는 것처럼 간다면, 그 정상에서 다시 내려가는 길은 생각지 않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뭐 아는 것처럼, 많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실상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다 모른다에 끼릴 필요가 없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구나, 이렇게 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편하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종과는 누구나 다 짊어지고 오는 씨앗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마땅히 짊어지고 왔으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계절이 바뀌면, 그래, 내가 껍데기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즉 부속이 아니라 기운, 하늘의 기운을, 암스러운 기운을 담고 태어났다면, 내가 암놈의 짓거리 하고 살다 가는 거죠. 예, 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오종걸 한번 뜯어보면, 첫째는 인연관계가 짊어지고 태어난다. 제가 내 강의에서 많은 얘기, 아마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요번 강의가 한 605회를 넘어가는 방송을 하는데, 아마 이 오종과 얘기는 한 5번을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내가 자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인연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나고, 두 번째는 업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업이라고 해서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어떤 그 까르마의 업이 아니라 행위의 업을 말합니다. 행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살 것이냐, 이거 본인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나이의 관계. 나이의 관계.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것도. 나이의 관계. 나이랑 때때마다마다의 행위를 말하는데, 내가 지금
5살의 나이와 천간 나이의 9살의 나이의 행위는 달라지겠죠. 분명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태어나면서 천간의 기운에 의해서 짊어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병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병. 왜 병을 짊어지고 태어나느냐?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병은 유전적인 것과, 즉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습관에 의해서 병을 또 얻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신명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요 신명은 신령스러운 기운이란 뜻인데, 즉 신의 밝음, 신령스러움의 밝음을 짊어지고 태어나는데, 누구나 다 맑고 밝은 신명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이것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신명이 어두워져서 음적 관계의 기운에 쌓이면은 음기의 신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양적인 기운이 맑음과 밝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관계의 맑음과 밝음을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위로 돌아가서 인연의 관계에서 이거 참 아주 묘한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또 나의 어머니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느냐? 이건 정말 참 오묘한, 신령스러운 기운입니다. 이거.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뭐 잘 사는 나라, 유럽이나 미국 쪽에 태어나면 더 좋으련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땅도 역시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느 땅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 지구라고는 땅덩어리에서 피비린내가 나지 않는 땅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에게 좋아 보일 뿐, 또 그것에 가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그 지역적 멸시, 많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끼리 살면서 그래도 남은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같은 동족이니까 같이 편안한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외국만 나가보세요. 뭐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그 나라 텃세가 대단합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이 부친이 해방을 맞아서 6.25의 그 남침의 전란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어떻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하는 가정이 됐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생 말도 못했답니다. 50년대의 유학생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로써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나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미국에 가서 미국의 목사님의 도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 대학교를 2개나 나왔다 그래. 그분이 공부 욕심이 많아서인지 어쩐지 모르나 대학교를 2군데를 나오면서 박사학위를 6개를 땄습니다. 6개.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때로는 장관의 이 지위에 버금가는 자리에도 잠시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자기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50년대의 유학 생활의 고통, 그거를 말로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자식들에게조차도 말하기 싫다고 하는 그 얘기를 내가 직접 그분이 80년대에 한국에 오셔서 나라 일을 좀 볼 때에 내가 몇 번 만나봤어요. 저하고도 가까운 인적도 되고 해서 만나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 러시아, 몽골 수수히 많이 이제 현지 답사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 반공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공부를 그렇게 선택해서 당시 러시아 북동 그쪽 지역에 말하자면 미국인으로서 많은 공부에 이제 다니면서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다녔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그분을 요주의 인물로,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니까 요주의 인물로 꼽아놨다 그래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래 이제 80년대에 오셔서 잠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써야 됩니다라는 걸 대통령의 고문으로서 또 나라의 어떤 지위를 얻고 말하자면 말씀을 해주고 한 3년 지내시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다시 공부한 학자로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50년대 6.25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비참한 사회였는가를 저에게 아주 말뚝을 박아주듯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지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론 미국인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열심으로 참 몸을 혹사하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말하자면 텃세도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꼭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텃세가 있는 겁니다. 네, 어디 가나 텃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또 어느 만큼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방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 당장에 보는 눈으로서 차이가 나는데 백색 인종과 황색 인종, 또 황색 인종과 흑색 인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죠. 실상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연이란 혈연, 혈연관계, 하연관계, 지연관계,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많은 요소의 인연법이 따르게 되죠. 내가 이제 아까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이 정말로 고생하시면서 우리나라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이요? 예, 살아 계세요. 예,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살아 계세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대학 총장직도 내려놓으시고 또 지금 가끔 강단에도 서신다 그래요. 얼마나 건강을 지키시는 분인가는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90살 이상 사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인연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인연관계에서 다 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싹 짊어지고 미국으로 건너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정말 자신이 때마다에 익어서
그 익은 것을 짊어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배운 학문을 필 수 있느냐? 요거 들여다보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너무나 껍데기만 비비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즉 외형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껍데기만 비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껍데기 모양의 스펙, 학력 이런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급하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대학 졸업도 안 한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도 안 한 사람, 에디슨이 대학교 나왔어요? 네? 유명한 성인들이 무슨 대학교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연구자로서의 가치를, 연구자로서의 지위로서 학업에 열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세상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학벌도 없고, 남들이 볼 때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세상에 지침이 되고 금잡탑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짊어지고 오는 것은 업입니다. 업. 내가 의료업에 종사할 것이냐, 또 사업에 종사할 것이냐, 교육계에 진출할 것이냐, 아니면 농사를 지을 것이냐, 분야의 마다의 업을 짊어지고 오는데, 세상에 태어나면서 작게는 2개에서 6개의 직업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는 2개의 직업으로도 한 평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6개의 직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거 가지고는 적어 8개, 9개, 10개의 직업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때때마다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봄에 하는 일, 여름에 하는 일, 가을에 하는 일, 겨울에 하는 일이 다르듯이 사람들의 직업도 달라지죠. 여름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우산 장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겨울에 우산 장사는, 물론 눈 내릴 때도 쓰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만은 우산 장사가 별 재미가 없죠. 겨울만 되면은 산에서 스키 타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키장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 스키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눈이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때때에 달라집니다. 때때에. 그것은 자연 발생적이고 사람들 스스로 계절을 인지하고 살기 때문에 때때의 행위가 달라짐에 자연스럽게 우리들 생활에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회사에 다니던 사람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사 먹어봤는데 그 집 국밥이 맛있어. 아니면 어느 집에 가서 빵을 먹어봤더니 그 빵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 네. 그러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만의 어떤 그 조그마한 동기,
먹어봤던 맛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가만 있어. 나 이거 회사 다니면 비전 없어. 그러면서 떨쳐내리고 직업을 바꿔서 성공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 누가 시켰나요? 아니죠. 본인이 찾아내는 거죠. 왜? 내가 저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고생을 감내하고 또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거죠. 거기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 귀농이라고 하는 말로 시골에 내려갑니다만 제가 대부분 다 90%다 실패하고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귀농이라는 말은요. 첫째 사람은요. 사람과 어울러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동네에서 부딪히는 아침 저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 하다못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길가에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저도 전혀 대화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나의 외로움을 거기에서 소모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디 시골이라는 데는 그래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외로워서 못 삽니다. 사람은 외로움이 가장 사람에게 무서운 병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이제 그거 연습을 많이 해서 많은 세월 자연과 벗싸우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귀농이다 귀촌 이런 얘기 안 해도 산속 암자에 가서 살아도 몇 년이고 스스로 살아냅니다. 왜? 본인이 스스로 수행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겨내야 된다는 강인한 정신이 수행이라는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스님들에게는 어디가 가든 상관없죠. 조금 불편함을 이미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업의 관계, 업이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세상에 살 것이냐.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작게는 2개에서 6개. 많은 사람들은 7, 8개, 10개씩도 직업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때 잠깐이지 실상 본인이 그거로서 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3개입니다. 3개. 봄, 여름, 가을. 3개의 직업은 누구나 다 짊어지고 태어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사람은 하늘에 의해서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하늘의 암수의 정함과 나이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늘에 순응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지켜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